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실 탐방을 왔습니다. 자, 여기 사무실 한번 재밌는 책이 가득해가지고 제가 왔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인이세요, 일반인. 자, 일반인이신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인 같죠? 자, 이쪽에 일반인 책이고, 아주 재밌는 책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이 한문의 기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인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선생님은 일반인이신데, 이게 삼국사기랍니다. 삼국사기인데, 한자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찾아 놓으셨어요. 대단하시죠? 예. 다 찾아 놓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뒤에 보면, 이렇게, 뭐 수서, 뒤에 보면, 여기도, 뭐 후한서부터 아까 보니까 구당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한자를 찾으시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런 책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자, 지금 만드신 건데, 뭐 글씨들이 이상하죠? 자, 글씨들이 이상하죠? 자, 이게 무슨 글씨냐면요. 자, 여러분 책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국문학과도 국사학자들도 잘 모를 만한 책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책은 금문이죠, 금문. 자, 쇠금. 자, 이런 문자입니다. 예. 뭐 청동기 같은 금속에 적혀 있었다는 그 한자의 기원이 되는 글자리 나와 있는 사전이에요. 자, 금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갑골문입니다, 갑골문. 거북이 배, 뼈 같은 데 새겨져 있는 그 갑골문.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갑골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후한 시대 때 편찬이 됐다는 설문해자. 자, 가장 오래된 옥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설문해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설문해자. 보면 여기 이상한 글씨들 있죠? 저기 전서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설문해자. 이런 것들 이제 풀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가 지금 보시면, 자, 옛날에 유물에서 나온 금문, 뼈에서 나온 갑골문, 그 다음에 진나라 때 전서. 자, 이거를 설명한 책이죠. 시리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자의 발달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금문이나 이런 금성문 같은 경우가 대부분 동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설문해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변하는 과정, 우리나라 한자가 변하는 과정, 설문해자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소리는 이겁니다, 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원서가 아닌가 봐요. 여기 이제 소리에 관련된 책인데요. 자, 이거는 원서가 없는데, 보시면 여기 송나라 때 다시 증수된 광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소리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 한문의 소리.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이 수나라 때, 그러니까 수나라 하면은 이제 선비족, 고구려 옆에 있었던 기마민족이죠. 기마민족 때 책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한족들이 발음할 수 있도록 이런 소리를 반절음을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소리를 한다, 나타낸 책입니다. 자, 광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소리가, 광운이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보면 이제 명나라 때 홍무정운, 여러분 들어보셨죠? 홍무정운. 자, 홍무정운에 보면, 자, 홍무정음에서는 한자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발음을 해라. 왜냐면 중국 땅이 넓으니까요. 이게 홍무정음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아시아의 선비족 수나라가 한자의 소리를 어떻게 내라라고 가르쳐준 책이고요. 그 다음에 홍무정음, 명나라 때 이런 식으로 발음해라. 그럼 여기는 이제 조선 때 간행된 책입니다. 동국정운, 여러분 아시죠? 동국정운, 세종대왕, 뭐 이렇게 아시죠? 보시면 동국정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한자를 이런 식으로 읽어라. 그렇죠? 보시면 여기 점, 성조죠, 성조. 두 개도 있고 하나도 있고. 동국정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옥편이에요, 옥편. 예, 조선시대 옥편. 동국정운. 명나라 때는 홍무정운이 있다면 조선에는 동국정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라, 한글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바로 만들었죠.
예, 쉽죠? 그 당시 이런 식으로 발음해라. 그 뒤에는 뭐냐? 천자문보다 좀 단어 수가 많다는 훈몽사회.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훈몽사회.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엄청 크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읽어라. 그럼 이제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한자를 읽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뭐냐? 신증요합이라고 이렇게 또 다음 책이 또 있습니다. 자, 교육용어로 이렇게 만들죠.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한자 이렇게 읽는 방법. 그죠? 이렇게 돼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제 문자가 한문이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글자 형태에 관련된 책이고요. 이쪽은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수나라 때부터 명나라를 걸쳐서 조선시대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초서 행서. 일반 사전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일반 사전인데 이런 것도 있네요. 초서 행서도 있고. 예. 이것도 이제 강의자전이라고 청나라 말기 때 써진 사전입니다. 이것도 우편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우편이고. 근데 금속에 관련된 책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보가 굉장히 조금이라서 볼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건 음성에 관련된 것, 음성의 변화, 그 다음에 문자의 변화를 이 선생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이거를 다 종합을 하고 계세요. 단어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런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그림이 폰트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림 파일로 붙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형 문자가 옛날부터 쓰던 상형 문자가 지금의 한자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개인적으로 10년이 넘게 이거를 작업하고 계세요. 10년이 넘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희생이 엄청나시죠? 이거 보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의 한자 체계를 보시면 지금의 한자 체계로 고대의 음성과 문자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문부터 시작해서 갑고를 걸쳐서 그렇죠? 설문해자까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한자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원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소리가 다 우리가 내는 소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바람의 옛날 고대어가 바람이래요. 그러면 한자는 동유족이 만들었겠네요. 소리를 그렇게 했겠네요. 그죠? 예, 동쪽에서 거의 다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을 쓰고 있지만요. 예, 선비족, 기마민족이죠. 고구려 옆에 있던 중아시아 민족입니다. 홍산문화도 마찬가지고 동부에 있죠. 이렇게 소리, 그 다음에 문자의 변화를 개인적으로 다 편집을 해서 나중에 재밌는 강의를 들려주시면 참 좋겠고요. 이런 자료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배포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뵈면서 이런 정보들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요 디테일한 자료들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